후두함, 쉰 목소리, 목의 혹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면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6개월 후 병원에서 후두암 진단을 받는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소리는 안전한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후두암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쉰 목소리나 목의 이물감을 단순히 피로나 감기 증상으로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후두암이란 무엇인가? 후두암은 우리 목 안쪽, 정확히는 후두라고 불리는 부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후두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성대가 위치한 곳이자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50대 남성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단순히 목소리가 쉬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목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몇 달을 버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나중에는 속삭이듯 말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후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이죠. 후두암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성대 위쪽에 발생하는 성문상암과 성대 부위에 발생하는 성문암, 그리고 성대 아래쪽에 생기는 성문하암입니다. 이 중에서도 성문암이 가장 흔하며 다행히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성과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후두의 역할과 암 발생 부위. 후두는 우리 목 앞쪽에 위치한 작지만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목 앞쪽을 만져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바로 그곳이 후두입니다. 남성의 경우 이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여서 아담의 사과라고도 불립니다. 후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성 기능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후두 안에 있는 성대가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호흡 기능입니다. 코나 입으로 들어온 공기가 폐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삼킴과 관련된 보호 기능입니다. 음식을 삼킬 때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한 성악가의 사례를 보면 처음엔 고음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 범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파워풀했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거칠어졌죠. 결국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성대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평생의 꿈이었던 성악을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쉰 목소리와 지속적인 목 이물감. 후두암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바로 쉰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감기나 과도한 발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쉰 목소리와는 달리 후두암으로 인한 쉰 목소리는 2주 이상 지속되며 점점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한 교사의 경우 수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병이려니 하며 목소리 보호를 위해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목에 좋다는 차도 꾸준히 마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목소리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이상해요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목 이물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증상입니다.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침을 삼켜도 사라지지 않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한 환자는 목에 작은 공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각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소리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 기침을 하거나 물을 마시면 목소리가 맑아집니다. 하지만 후두에 문제가 있다면 아침 목소리가 유독 거칠고 하루 종일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의 혹과 부종 신호. 목에 만져지는 혹은 후두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목 옆쪽, 턱 아래쪽에서 만져지는 림프절 종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40대 여성의 경우 거울을 보다가 우연히 목 옆쪽이 살짝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살이 쪘나?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후 남편이 목 옆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해주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혹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누르면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았죠.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후두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의 혹을 자가 진단할 때는 몇 가지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혹일수록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점점 커지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통증이 없는 혹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혹은 대개 아프지만 악성 종양은 초기에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목 전체적인 부종도 주의해야 할 증상입니다. 특히 한쪽만 부어 있거나 며칠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부종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과 호흡 곤란 증상. 후두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증상이 바로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 곤란입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 2에서 3주 이상 지속되면서 점점 심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의 경우 처음엔 단순한 감기 후 기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침약을 먹어도 기침 시럽을 마셔도 나아지지 않았죠. 특히 밤에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졌고 가족들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개월 후 병원을 찾았을 때 후두에 종양이 기도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침의 특징도 중요합니다. 후두암으로 인한 기침은 대개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이며 때로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환자는 기침할 때마다 목 안쪽이 따갑고 아팠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목소리를 낼 때마다 기침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흡 곤란은 후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처음엔 계단을 오를 때만 숨이 차다가 점점 평지에서 걸을 때도 숨이 차고 나중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호흡 곤란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후두암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 후두암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후두 내시경 검사입니다. 코나 입을 통해 가느다란 내시경을 넣어 후두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죠. 한 환자는 내시경을 넣는다고 하니까 무척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리 아프지 않았고 검사 시간도 10분 정도로 짧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이는 하얀 부분이 의심스러운 병변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어서 자신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의심되는 부위에서 작은 조직 조각을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암인지 아닌지, 암이라면 어떤 종류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종양의 크기, 위치,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 정도, 림프절 전이 여부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CT를 찍는데 30분 정도 걸렸는데 기계 소리가 좀 시끄러웠다고 했지만 3차원으로 네모 안을 볼 수 있다니 신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최근에는 PET-CT 검사도 많이 활용됩니다. 이는 암세포의 대사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로 전신의 암전이 여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가 위험 요인인 이유. 후두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십 가지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후두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흡연자가 후두암에 걸릴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10에서 15배나 높습니다. 실제로 3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던 한 남성의 경우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미루다가 결국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배가 폐암만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목에도 암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담배 한 개비 한 개비가 내 목을 공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흡연의 위험성은 담배를 피우는 기간과 양에 비례합니다.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비수와 흡연 연수를 곱한 감년-100-2이라는 지표로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20감년 이상이면 후두암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음주 역시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알코올 자체도 후두 점막을 자극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흡연과의 상승 효과입니다. 담배와 술을 모두 하는 사람의 후두암 위험도는 담배만 피우는 사람의 2-3배나 됩니다. 한 환자는 회식 자리에서 담배를 물고 소주를 마시는 게 일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주 문화에서는 술자리에서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알코올이 담배의 발암물질이 후두 점막으로 더 깊이 스며들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가족력과 환경적 위험 인자. 유전적 요인도 후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계 가족 중에 후두암이나 기타 두경부암 환자가 있다면 위험도가 2-3배 높아집니다. 이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변이나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 가족의 사례를 보면 아버지가 60세에 후두암 진단을 받았고 10년 후 아들 역시 50세에 같은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만큼 담배를 많이 피우지도 않았는데 왜 나도 같은 병에 걸렸을까 하고 의아해했지만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직업적 노출이 중요합니다. 석면, 니켈, 크롬 등의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후두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특히 조선소, 화학공장, 금속 가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조선소 근무자의 경우 30년간 용접 작업을 했는데 항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안전의식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다며 매일 각종 화학 연기와 분진을 마셨던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퇴직 후 2년 만에 후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오랜 직업적 노출이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오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살고 있다면 후두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과 수술 방사선 치료. 후두암 치료법은 암의 진행 정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환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기 발견된 경우라면 목소리를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한 성악가의 치료 과정을 보면 다행히 조기 발견되어 레이저 수술로 종양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간은 말을 할 수 없어서 필담으로만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며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고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목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약 6에서 7주에 걸쳐 매일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하지만 수술 없이도 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처음엔 방사선이라고 하니까 무섭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아프지도 않고 시간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된 후두암의 경우 후두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목에 구멍을 내어 호흡하게 되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식도 음성이나 인공후두 등을 이용해 다시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한 환자는 처음엔 절망적이었지만 재활 과정을 거쳐 다시 가족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달라졌지만 내 마음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기 발견과 정기 검진 중요성. 후두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입니다.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4기에 발견하면 30에서 40%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후두암은 증상이 비교적 일찍 나타나는 편이어서 조기 발견이 가능한 암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목소리가 쉬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감기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했지만 본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간단한 레이저 치료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흡연자, 과음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후두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의사는 정기 검진으로 발견되는 후두암 환자들의 예후가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후두 검사는 선택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빼는 분들이 많지만 위험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몇만 원을 아끼려다가 목숨을 잃을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한 환자가 말한 것처럼 조기 검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후두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후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당연히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후두암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담배를 끊고 나서 목소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가 갈라졌는데 금연 후 2개월 만에 목소리가 20대 때처럼 깨끗해졌다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후두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어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사용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속삭이는 것 모두 성대에 부담을 줍니다. 한 아나운서는 발성 연습을 꾸준히 해서 목소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을 익혔다고 말했습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목에 힘을 주지 않고도 또렷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내 공기의 질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오염된 공기는 후두에 해롭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고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증상 발견 시 빠른 전문의 상담 필요. 마지막으로 이상 증상을 발견했을 때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환자는 목소리가 쉬자 인터넷에서 후두암 증상을 찾아봤더니 너무 무서워져서 오히려 병원 가기를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다행히 단순한 성대 결절이었고 간단한 치료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비인 후과 전문의는 후두 내시경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의료진과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소중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두암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조기 발견 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쉰 목소리, 목의 이물감, 지속되는 기침 같은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건강한 목소리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금연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며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